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명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프리마켓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적에 보면 TCC 스틸, 또 한전산업, 원전이네요. 한올바이오 파마 보이고요. 하락 쪽에서는 조선주 하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요. 저희 이제 판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먼저 프리마켓 특징주, 상승 쪽에 한올바이오 파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어떤 재료 있습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주가가 또 워낙 좀 많이 빠졌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진영의 종목들이 특히 이제 뭐 시총 한 5천억에서 1조, 그다음에 이제 1조 한 초반대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이제 종목들이 예. 이 중형급의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뭐 다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은 워낙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종목들 외에 나머지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오스코텍이 52주 신고가 이제 경신을 좀 했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25,000원대까지 이제 밀렸다가 바닥권을 조금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면 이제 9월 초에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영노화 기술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바토클리맙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경쟁사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오히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한테는 좀 호재성 이슈로 이제 작용을 좀 하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료들이 좀 겹치면서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또 미국의 이제 졸츠 구인구직 보고서가 718만 건 정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하회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좋았어요? 또 이제 네.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요런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요런 이제 중형급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래도 이제 제법 좀 붙어주고 있고 가격 반등도 이제 좀 의미 있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너무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35,000원짜리가 회복이 좀 되면 오히려 추세적인 하단이 이제 회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이 바토클리마크와 관련돼서 우리가 베스트 인 클래스, 뭐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평가를 받다가 이게 계속 이제 임상 절차도 이제 지연이 좀 되고 특히 결과 발표가 이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악재성 이슈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딱 되돌려 놓는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34,000원에서 35,000원짜리가 안착이 되면 오히려 이제 향후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제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조금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뭐, 잠깐 브리핑도 해드렸지만은, 이제 구인구직 보고서 안 좋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떨어졌고, 이게 네. 이제 바이오의 훈풍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기술 플랫폼 했지만 또 바이오의 진검승부는 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약, 이 바토플리마 가지고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이 약 쪽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비해서 그렇죠. 못 갔는데 신약 개발하는 맞습니다. 기업들은 되게 소개가 좀 많이 많이 됐었죠. 됐었는데 거기에 좀 빛을 보는 게 아니냐. 나온 김에 오스코텍도 지금 뭐 뚜렷한 네. 반응은 없지만 네. 차트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슬금슬금 어느새 그렇죠. 52주 신고가 왔죠, 지금?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하고 비교를 네. 해드리면 네. 오스코텍이 이제 작년 연말에 또 제노스코 상장이라는 악재가 불거지면서 있었죠. 주가 완전히 네. 무너졌었잖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 뭐 8월 달에 실제로 렉라자 이제 미국 FDA의 품목 허가라는 쾌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신고가를 한번 찍긴 했습니다만 그 제노스코 이제 상장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무너졌었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약간 이제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올라오는 위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한 요 정도 이제 구간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은 차트 움직이는 걸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는 거의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해 나가면서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오스코텍은 모멘텀이 당장 이제 주말부터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개막을 하잖아요. 네, 그 네. 폐암학회에서 또 역시 이제 경쟁약이라고 하는 타그리소가 타그리소. 이게 이제 화학적 병용요법 외에 면역 항암제와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렉라자도 리브리반트하고 이제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 OS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렉라자가 조금 더 이제 한 최소한 12개월 정도 이제 더 앞선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렉라자는 이 병용요법에 대한 최종적인 전체 생존 기간이 안 나왔어요. 임상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이 다 사망을 해야 이게 전체 생존 기간이 평균값이 나오는데 아직 평균값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네. 경쟁약인 이제 타그리소의 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결과가 세계 폐암학회에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수혜로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리브리반트의 병용투입. SC 제형의 병용요법 요 부분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스코텍은 지금까지 랭라자와 관련된 매출 로얄티가 1,000억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미 랭라자 이 폐암 신약의 매출에 따른 로얄티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오스코텍도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좀 밸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4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강한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타날 수도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K바이오 그동안에 이제 기술 플랫폼만 그냥 너무나 쭉쭉 갔고 우리 신약 쪽이 멈춰 있었는데 오늘은 좀 놓고 보니까 신약 쪽도 네. 약 쪽도 가고 있는 그런 흐름세 나오고 있고요. 프리마켓에는 없지만은 올릭스 리뷰까지도 함께 바이오 네네. 쪽에서 점검하고 가죠. 네. 바이오를 다. 예? 올릭스가 어제도 제가 이제 네.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리뷰해드리면 이제 한 달 종목에서 이제 빠지기 빠집니다.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드릴 거예요. 특히 어제 제가 올릭스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빅파마 쪽에 이제 기술 이전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 이제 펩트론하고 뭐 인벤티지랩을 이제 비교를 해드릴 때도 펩트론은 시총이 지금 8조가 넘었었는데 인벤티지랩은 시총이 뭐 5천억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 그건 계약 상대방의 체급 차이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파트너십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거고 베링거 인게라임도 역시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라이 릴리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후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체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 쪽으로 거의 한 9천억, 그렇죠. 대략 한 1조 원에 가까운 이제 메시 치료제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한번 했기 했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50억 원 정도 규모로 대규모 자본 조달, 이 자본 조달을 할 때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투자자들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올릭스가 이 자본 조달하는 거 가지고 이제는 이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뇌 신경계 질환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소름 돋는 일이 뭔데요? 어제 오후에 네. 보도가 좀 나온 게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기업이 네. 미국의 에로우헤드 파마라고 하는 기업하고 총액 3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도입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에로우 파마로부터 뭘 기술 도입을 했냐 보니까 지금 올릭스가 딱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에로우 파마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네. 이걸 뇌혈관 장벽 BBB를 이제 뚫어낼 수 있게 RNA 간섭 기술을 BBB 셔틀로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 플랫폼 기술과 함께 후보 물질을 같이 이제 도입을 하는데 총액 3조 원짜리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릭스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지금 딱 그쪽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쪽으로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 지금 1,150원 정도 이제 자본 조달을 한 자금을 가지고 이 뇌신경계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런 뇌신경계 이제 질환을 RNA 이제 간섭 기술을 가지고 셔틀 플랫폼화 시켜보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해드렸던 게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3조짜리 딜이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다라는 거. 열렸다는 거죠. 네, 다시 네. 한번 저는 이제 이 분야로 이제 타겟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올릭스 이제 시총이 1조 6천억이니까 펩트론의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올릭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릭스 리뷰까지 갔습니다.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죠. 이 지방 간염. 요거 가지고 일라이 릴리 쪽 재료를 계속 했는데 지금 네.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한 건 요거 외에 우리 뇌혈관에 큰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걸 뛰어넘어서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제 ABL 바이오도 그걸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올릭스가 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방식도 네.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겹 재료가 하나가 더 있다. 이제 그걸 올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에서 압도적인 빨간불은 2차 전지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밑에 단까지도 같이 빨간불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LG엔솔하고 지금 뭐 한중 NCS, 신성 ST, TC 스틸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네. ESS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온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네. 나왔는데 미국의 플렉 아이언에 지금 이제 ESS 관련된 LFPS 1기가와트시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ESS 소부장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ESS의 가장 이제 국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이 좀 이제 강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어떤 공세를 또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제 대규모 공급망과 또 실제로 또 이제 그 감산에 나서면서 사실 지금 LG엔솔을 필두로 한 국내 배터리 3사가 ESS 쪽에 이제 강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하면서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고 삼성 치고 나가죠. SDI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있는 게 결국 ESS 쪽의 매출이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SK온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대형 또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점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ESS 시장이 좀 가파른 성장세와 그리고 사실 전기차 이제 캐즘도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는 신호탄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2차전지 어떤 이제 소재 그리고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달 안에 사실상 지금 양도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 섹터였던 2차전지 섹터가 그래도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엔솔이 이제 어제 이어서 한 3.7% 정도 상승을 놔주고 있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또 이제 벤치에 이제 대규모 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아, 그냥 그래서 우리 배터리 재료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LG엔솔이 ESS 말고.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SK온의 이제 대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LG엔솔을 필두로 한 배터리 3사의 어떤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와 ESS의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적용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LG엔솔이 가장 이제 중심축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SK온의 어떤 수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삼성 SDI까지 전체적인 이제 ESS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함께 가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TCST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관련해서 캔. 가장 예, 이제 예.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시장 자체를 이제 중국 시장이 거의 뭐 잠식하고 있었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일 중국화가 빨라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에 나서면서 우리 국내 그동안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이 LFP라든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또 각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LFP뿐만 아니라 원통형 각형까지도 다 지금 이제 공급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 TCS도 앞으로 이제 추가 수주와 출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지금 한 8%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조만간에 삼성 SDI와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간의 어떤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LFP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뭐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LG엔솔을 채택을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삼성과 지금 테슬라 간의 어떤 이제 첨단 산업 협력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삼성의 어떤 원통형 배터리도 각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TC스틸도 같이 좀 반응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3사가 뭐 ESS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배터리 그 셀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전체적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투심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TCC 스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요거는 이제 네. 벤츠 요쪽으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한중 NCS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요게 지금 ESS. SK온의 ESS로 레벨로 가고 맞습니다. 있죠. 이게 두 축이 다 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레벨에서는. 사실 뭐 2차전지에서는 최근에 이제 LG엔솔과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줬던 게 예. 결국 ESS가 이제 먼저 상승의 트리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ESS 쪽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 SDI도 국내에서 지금 ESS 관련된 수주의 거의 대부분 80%가 삼성 SDI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좀 ESS의 매출을 좀 자신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SK온까지도 오늘 이제 북미의 지금 ESS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예. 실제로 이제 배터리 3사가 ESS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뭐 벤츠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국내 대표 셀 기업들이 잇따라서 지금 이제 또 전기차에 배터리 가고 들어가는 있어요. 배터리 소재까지도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2차전지와 ESS 사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배터리와 또 양극재와 또 음극재와 그렇죠. 소재 기업들이 네. 또 ESS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들어가고 추후에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ESS가 됐던 또 우리 전기차 판매량이 어떤 확대가 됐던 결국 2차전지의 어떤 모멘텀과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LG엔솔의 어떤 실적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 삼성 SDI까지 올해 하반기에 실적으로 확인되고 또 SK온도 최근에 적자폭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SK온까지도 흑자 전환 기조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추심을 빠르게 좀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유럽은 지금 다시 전기차 네. 보조금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용도도 있고 ESS 쪽에서도 재료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ESS 쪽에는 한중 NCS, 맞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벤츠 어제 맞아요. 배터리 공급, 여기에 삼성 SDI하고 또 TC 스틸,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양대 맞습니다. 쪽을 다 갖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를 가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우리 네. K-뷰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힘들었잖아요, 국장. 3천 밑에 놀았을 때 뷰티 네. 없었으면 무너졌는데 지금 일단은 코스메틱 쪽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상반기 때 우리가 어쨌든 시장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6월 달에 랠리를 펼치기 전에도 네. 어려울 때도 조선 방산 원전과 그리고 화장품 전력 인프라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버팀목 역할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왠지 6월, 7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후부터. 이 관련된 이제 K 뷰티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졌어요. 저는 시발점은 이제 달바 글로벌하고 코스맥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어닝 쇼크. 실적 사실 이게 발표. 이제 어닝 쇼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던 거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 워낙 이제 수출 잘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달바 글로벌은 이제 이름처럼 막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다가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그 컨센을 충족을 좀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달바 글로벌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상장되고 나서 정말 끝도 없이 주가가 이제 움직일 것 같더니 지금 실적 발표 딱 한가 동시에 저게 크죠. 25만 원까지 이제 갔던 종목이 지금 16만 원까지 지금 추락을 했거든요. 30%가 넘게 이제 빠지다 보니 여기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투심이 급격하게 저는 좀 위축 기준 됐다라고 보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위치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맞은 거죠? 저기 네, 긴 같이 거, 얻어맞은 거. 이게 운동들. 실적 발표를 네, 하고 그때. 난 이후에 네.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진 거거든요. 물론 화장품 기업 중에서 최근에 에이블 CNC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거꾸로 완전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코스맥스,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화장품 종목들은 이제 기세가 조금 꺾였다. 우리가 이제 사실 해외 수출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또 이게 성장률의 함정. 아무래도 이제 이 화장품은 진입 장벽이 이제 그렇게 높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제 로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아, 시장 그쵸.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한알령 수혜주를 뭐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한국 화장품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한국 화장품에 거의 뭐 걸맞을 정도, 오히려 혹은 또 더 뛰어넘을 정도의 이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네. 선크림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 독보적인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나라의 로컬 기업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로컬 기업들이 호시탐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점유율을 계속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실적으로 좀 다시 입증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화장품은 꺾였더라도 피부 미용은 괜찮지 않아, 의료기기 쪽은 괜찮지 않았느냐. 뭐 대표적으로 APR. 사실 이 종목은 최근까지도 이제 주가 흐름이 그래도 신고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도 약간 최근에 조금 이제 꺾이는 분위기예요. 고점 찍고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요거는 또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약간 좀 줄어든 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네. 엔터주하고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제 이게 투심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제 개편안이 아직도 이제 표류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안은 뭐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국회 이제 입법 절차가 좀 남아 있고 애초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뜬금없이 외국인들의 어떤 피부 미용, 특히 성형과 관련된 부가세 환급을 올해 연말에 종료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글로벌 상태잖아요. 텍스프리가 당한 거죠. 그 글로벌 네. 텍스프리가 급락한 이유가 이제 네. 그것 때문이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그 세제 개편안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그럼 연말까지 보복 소비 때문에 이거 부가세 환급 끝나기 전에 미리 한국 여행 가서 성형 시술 받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주가는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도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단의 이제 종목들은 실적에 이제 높아진 눈높이를 향후에 어떻게 좀 충족을 시켜 나갈 것인가. 네. 요게 이제 조금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3분기 실적에서 정말로 한번 이걸 뚫어내는 스스로의 증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네. 지금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아까 뒷단에 얘기했던 디바이스 있잖아요. 네. APR, 클래시스하고 리쥬라인 같은 이 파마 네, 리서치 파마 같은 아예 이 시수라는 요 라인을 한번 네. 볼게요. 왜냐면 요 라인 차트 분석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그래도 떨어질 것 살아있어요. 같기도 네. 않고 아직까지는 살릴 수 살아있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에 막 정보지에도 네. 이 디바이스 대표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이 디바이스 쪽 라인은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시술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최근에 달바글로벌, 네.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콜마, 시장의 어떤 네.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뒀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화장품 섹터의 어떤 투매에 같이 좀 휩쓸렸던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게 전승절에서 지금 이제 북중러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기로 했던 중국의 공연도 갑작스럽게 취소 네네. 통지가 나와주면서 사실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간은 그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한령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섹터 그리고 뭐 엔터 그리고 또 면세 관광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한령 섹터들이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조용히 지나간 모습이고 오히려 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 이제 시진핑이 미국 이야기를 안 해서 놀랐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특별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와 한한령 섹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캐던 효과로 7월 달에 서울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 방한객,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특히 홈뷰티 관련해서 디바이스 API 쪽 같은 갈까요? 기업, 네, API 같은 기업은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올리브영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이미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가 약간은 좀 이제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북중러 정상회담을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APR이 지금 사실 국내에선 대표 뷰티 디바이스 기업으로 떠올랐고 이미 지금 뭐 화장품 섹터에서도 가장 지금 시총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APR이 먼저 중심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월에 이제 오기로 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특별하게 무슨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APR과 또 국내 디바이스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실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이 이제 관광에서 이제 체험으로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피부 미용 디바이스 또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 또 의료기기 업체들은 오히려 좀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같이 밀렸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뿐만 디바이스는 아니라 살릴 수 디바이스 있다, 기업들은 뷰티는? 결국 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면세점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어떤 로컬과 그리고 실제로 체험 형식으로 지금 관광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디바이스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을 APR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전략 볼까요? 기술적 분석. 일단 뭐 APR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맞습니다. 저기. 예매한데 그래도 지금 다른 디바이스 기업들이나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는 준수하죠. 안정적인 예, 모습을 준수한데.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APR이 먼저 지난 박스피 라인 대를 돌파를 하고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사실 코스메틱도 전반적인 끌고 간다.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까지도 네.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특히 3분기와 또 4분기의 매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9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그 한시적 무이자가 시행되기 때문에 결국 APR의 홈 디바이스 판매량은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캐드온 효과까지 같이 좀 적용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4만 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서 단기는 24만 원 그리고 중기는 2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PR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파마 리서치도 아마 거의 네. 비슷한 저런 패턴인 거잖아요. 네, 딱 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진짜 똑같아요. 잘해야 돼요. 네, 자체가 똑같습니다. 네. 네. 파마 리서치와 APR이 오히려 전체 K-뷰티의 뭐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또 3분기 실적과 함께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업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원익 IPS입니다. 이 증착 쪽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8%대. 네. 영민 매니저 갈까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뭐 아직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고 코스닥이 아직도 지금 8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위치인데 그래도 지금 제약주들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로봇 기업들도 한파동씩 힘들고. 크게 한번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사이클이 한번 좀 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저께 또
FST가 EUV용 이제 펠리클 삼성에 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FST가 네. 또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삼성이 이제 하이엔에 이제 EUV 공정 이제 도입을 곧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어쨌든 노광 공정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소재 부품 뭐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펠리클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SNS 대학이라든지 FS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고 관련해서 같이 당연히 이제 증착 장비들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테스 이런 네. 기업들이 어제 장 막판에 이제 가격 관리가 이제 굉장히 좀 잘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프리마켓에서 원익 IPS가 다시 한번 이제 4만 원대 네.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장비 종목들은 원익 IPS 이제 빼놓지 않고 또 커버리지를 네. 또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방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미국의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좀 발표했겠다. 하반기 때 나름대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수요에 좀 맞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좀 돼야 돼요. 삼성은 P4, P5 공장에 대한 투자, 뭐 SK 하이닉스도 청주 공장, 그다음에 M15X 또 네. 새로 이제 짓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HBM 전용 공장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만 대규모 이제 장비 반입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숫자로 변화가 좀 감지될 수 있는 쪽이 증착 장비 쪽이다. 그래서 원익 IPS, 그다음 유진테크, 테스 요 세 종목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추세도 보시면은 네. 8월에 한번 또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주 정도 잘 쉬었잖아요. 항상 보시면 이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20일 라인이 계속 지지가 좀 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지지받고 반등, 여기서도 이제 지지받고 반등. 이번에도 요 21선 라인에서 딱 지지가 되면 다시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으로 한 5만 원 정도, 단기 관점으로는 뭐 직전 고점 조금 위에까지 이제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전공정의 증착 장비 이제 기업들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네. 이야기를 안 해주신 주성 건가요? 엔지니어링은 아니면 제가 의도가 이번 있는 주에 건가요? 네. 그 9월 1일 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네. 정착 장비 중에서 가장 지금 못 간 대장인데. 종목이 이제 주성 네. 엔지니어링인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조금 부진했다. 근데 하반기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양 이제 수주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장 좀 주력 고객사인 또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네. 좀 재개된다라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 하나만 딱 나와도 이제 좀 살아나나 이러면서 낙폭 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시면 27,000원대는 그냥 락바텀이라고 봐요.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종목들하고 추세는 완전히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연말까지 최소한 35,0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 20, 30% 정도는 또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이제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네 종목이죠. 이제 그러면 그렇죠. 주성까지 포함하면 유진테크, 테크, 원익 테스. IPS, 테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중국의 공장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트럼프가 맘먹고 이제 업그레이드 안 네. 된다 하면 뭐 미국에 질 수는 없고 결국 D램과 낸드는 우리 쪽에서 그렇습니다. 증설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20조 날린 건 날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밑단에 증착 장비들 그렇습니다. 또 희망이 있다는 그 점도 주목을 하시고요. 준호맨즈와 리뷰를 가도록 할 텐데 네. 요즘 이 종목들 KH 바텍입니다. 지금 폴드 열풍이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준호맨조가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의 MG가 아, 맞아요. 갤럭시를 쓴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을 정도니까 사실상 거의 뭐 근데 MG니까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네. 쓰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야제폰이었던 갤럭시가 이제 폴더폰의 열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MG 폰으로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 그러니까 휴대폰의 경첩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플립폰이라고 이제 조개처럼 접는 방식으로 좀 작은 휴대폰이 판매량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옆으로 펼치는 태블릿 형식 폴드폰의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가도 높아졌고 그리고 외장 힌지의 어떤 개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그 폴더폰이 트라이폴드폰, 그러니까 두 번 접는 방식으로 또 이제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이요? 네, 화이 같은 경우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고 예. 9월 10일 날 지금 화이에서 또 신형 트라이폴드폰을 공개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화웨이도 공개를 하는데 삼성도 지금 10월 달에 트라이폴드 폰을 처음으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본격적인 화웨이와 또 삼성전자 간의 트라이폴드 폰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은 이걸 두 번 접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외장인주와 경쟁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의 어떤 출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초기에는 KH바텍의 외장인지 계속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폴드폰의 어떤 열풍으로 인해서 KH바텍의 출하량이 늘어나는데 거기다 트라이폴드폰 두 번 접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안으로 두 번 접는 네.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병풍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접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세해서 아이폰도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다음 아이폰 공개죠? 17 출시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18부터 또 아이폰도 폴드폰을 공개를 하겠다,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아이폰, 화웨이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까지 사실상 지금 이제 폴드폰 관련된 대격전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결국 외장 힌지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폴드폰 수요는 더욱더 외장 힌지의 가격 또 단가가 더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KH바텍이 어제도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삼성에서 이제 폴드폰을 아직 공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월까지도 그 모멘텀이 살아 있고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화웨이의 폴드폰까지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폰까지, 그 기대감이 화웨이도 이어진다. 있죠. 그리고 이번에 네. 아이폰도 17을 공개하면서 아이폰 발표. 18에서는 또 발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사실 이제 폴드폰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네. 장중에 한 9%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뭐 충분히 좀 어제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거래도 좀 실렸고 또 이제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는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 보면은 15,5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H바텍. 준호 매니저가 이걸 갤럭시 폴드 7으로 바꿀 때까지가 맞습니다. 유효할 것 같죠? 맞아요. 바꾸는 날이 세론인 거죠? 네, 제가 지금 아이폰 12 구형 모델을 쓰고 구형 있는데 모델을 쓰고 있는데 바꾼 날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정말 괜찮으면 진짜 바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날 어쩌면 세론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네. 있다라는 또 정성적인 재료까지 보면서 용민 매니저 일발로 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일발을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우리 이제 PD님하고 앵커님이 정말 지금 제가 아까 플랫폼 말고 이제 또 이 프리마켓 특징주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신약 개발하는 신약이에요, 기업들 이제. 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직문직답하는 거고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 딱 지금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좀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메지온이라고 예. 하는 기업.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이데나라고 하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출시가 좀 됐던 이제 의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뭐 황금알을 낳는 이제 거의라고 생각하는 비만 치료제도 원래는 비만으로 이제 타깃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당뇨병으로 이제 타깃을 했던 GLP-1 유사체가 당뇨병 환자들 임상을 하다 보니까 임상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한번 임상을 해볼까 이랬는데 이게 초대박이 나가지고 뭐 지금 100조, 200조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거든요. 메지온도 이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폰탄 수술 치료제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라 선천적 이제 심장 기형을 이제 안고 태어난 환자들, 폰탄 환자들에 대한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심장 쪽이었네요, 시작은.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심장이 두 개의 이제 심방과 두 개의 이제 심실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폰탄 환자들은 단심실증 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름을 보면 이제 단심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심실이 한 개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심실이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심실이 두 개인데 한 개가 굉장히 작게 태어나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굉장히 좀 작게 태어나면 우리 심장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가지고 온몸으로 이제 혈액을 뿜어야 되는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혈액을 뿜어내는 이제 기능, 소위 말해서 심장의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제 신체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술적인 이제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폰탄 수술이고 수술인데. 폰탄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의 심장 운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치료제로 유데나필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나필이 맞습니다. 나온 거네요. 요게 이제 예. 임상 3상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2022년에 임상 3상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근데 유효성 입증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속된 말로 이제 물을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지온이 이제 이를 갈면서 임상 수탁 기관도 이제 IQVIA라고 하는 이제 세계 1위 이제 수탁 기관이거든요. IQVIA하고 이제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FDA하고도 이제 시리즈 B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사실상 임상 디자인을 완전히 좀 바꿨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 FDA가 이제 요구하는 처음에는 이제 VO2 max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산소 포화도 이제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너무 좀 불합리하다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임상 성공의 이제 기준도 사실상 이제 좀 타입 B 미팅을 여러 번 이제 하면서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3상을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33개 이제 의료기관, 우리나라에서 3개 총 36군데 의료기관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이제 다 모집을 해가지고 네. 임상 3상 이제 후기 임상에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이면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데이터를 우리가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메지온이 9월 들어서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그냥 이유 없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만 원 이제 박스권을 지겹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요 박스권을 이제 좀 뚫어내면서 뭔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다라는 거. 특별한 재료 없었죠. 최근에 없었는데? 재료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아, 예. 그 메지온의 이제 전무의사 한 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면 최근 이제 심장학회 이제 학술지에 이제 게재된 이 유데나필의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데이터를 약간 좀 이제 예. 언급을 좀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유데나필을 복용한 이제 302명의 환자 중에 무려 97.9%가 최고 산소 섭취량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제 지표가 확인이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발표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데이터 공개 요런 게 분명히 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저는 뭐 나름대로 뭐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임상 3상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이제 뭐 판가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한 60% 이상은 이미 이제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작년에 또 500억 원 자본 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제 임상 최종 성공 또 품목 허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신약 개발 가능성이 이제 높은 점수를 좀 주면서 매지온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근처였던 한 47,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실제로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갔었죠. 거의 18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때가 이제 2022년에 임상 3상 품목호가 기대감으로 오른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품목호가 엎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3상을 다시 재신청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주가를 살려놓은 거거든요. 3년이 지났네요. 사실 이제 네. 기대감만으로 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47,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은 2022년 이 당시보다도 더 높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뭐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5만 5천 원 이상까지도 가격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메지온입니다. 아마 이제 또 일부 중년 남성들은 이 유데나필을 잘 알고 계실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폰탄 수술 치료제로서 지금 3상을 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따라서 정말 네. 뭐 대시세냐 아니면 또 한 번에 좀 어려움이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작 자꾸 가야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남았어요. 때문에 이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좀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 기대감을 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유데나필의 메지온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네, 오늘은 이제 차로 변경의 이제 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LG, LS 일렉트릭 또한 680억 규모의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변압기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 6, 7% 정도 어제 좀 좋았죠. 상승 흐름이 네. 나와줬는데 저는 변압기의 어떤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일전기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한일전기는 뭐 특수 변압기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알리바바의 사태가 좀 크긴 컸나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4거래일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8%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었는데 어제 뭐 구글을 비롯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시세가 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4거래일째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독점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은 AI 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력이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챗 GPT-5가 챗 GPT-4보다 전력이 거의 9배 이상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결국 이제 고성능 칩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고성능일수록 전력 소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M7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발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2023년도에는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의 한 4% 정도를 차지를 했대요. 근데 2028년도 정도에는 12%까지 비율로 올라가고 최근에 대규모 투자 발표가 더 이어졌기 때문에 2030년 되면은 그 이상.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가 사실 미국의 어떤 전력 소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 칩보다 결국 전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지금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가 AI 성장을 제한하는 거는 칩이 아니라 전력이다라고 했고 그럴 것 같아요. 일론 네, 머스크도 바로 네. 이 말에 동의한다라고 리트윗을 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CEO 지금 마크 저크버그도 전력이 AI 성적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어떤 성장은 AI 칩이 아니라 결국 전력이 될 수밖에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데이터 센터 확충과 그 전력 인프라 또 그리고 에너지원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 SMR 관련된 좀 모멘텀과 뉴스케일 파워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결국 그 원전 설비에도 변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또 원전 설비의 가장 핵심이 또 변압기이다 보니 결국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2분기도 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북미 매출 비중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영향에도 굉장히 견고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또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추가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나왔고 특히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5년 뒤에는 4조에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500조 이상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뭐 미국 또 그리고 유럽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산일전기의 특수변압기의 또 출하량 또 그리고 수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어제 LS 일렉트릭 보면은 우리 변압기 회사들 하나만 좀 네, 걸려주면 맞습니다. 한번 쭉쭉 뽑을 것 같은데 산일전기도 가능성이 있죠? 군지성이 있어서 일단 예. 가장 대장주 중에 예. 3대장 중에 하나가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다 따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산일전기도 다시 한번 저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뭐 할까요? 산일전기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104,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88,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산일전기, 앞서 영민 매니저는 매지온을 일발로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